(2026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법원이 1심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3년을 때렸습니다. 집행유예 때리면은 당선 무효입니다. 따라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물론 2심과 최종심까지 가봐야 확정이 되지만 이 재판은 이제 3개월 내에 고법이 판단을 하고 또 3개월 내에 대법원이 판단하니까 내년 1월쯤이면 확정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워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그가 대통령으로 했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될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 무효형을 때렸으니까 이재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환송 파기심을 받았죠. 그런데 재판이 안 열렸는데, 그래, 그러면 이재명도 제대로 재판해보자. 동시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선거 무효형이 확정되면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390억 원을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무효형이 확정받으면 역시 민주당으로부터 한 400억 원을 돌려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선관위는 지금 대한민국 선거를 개판으로 했죠. 선관위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한 400억 원에 넘는 돈을 토해내게 되면 해체될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역시 400억 원 토해내면 해체될 거고요. 선관위는 지금 올림픽공원 사태 전혀 대응을 못하죠. 역시 해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원은 왜 이재명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는데 왜 재판 연기를 수용해 줬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못하면 역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순표 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행유예 3년을 때렸습니다. 대선 후보이던 20대 대통령 후보이던 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허위라는 거죠. 선거법상 허위 사실이다.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 이 사건은요, 윤우진 씨한테 변호사를 소개했냐 안 했냐 문제는 10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2012년 전에 있던 사건인데요. 그때 윤석열 씨는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기자가 윤석열 검사랑 과장과 통화하면서 나는 윤우진 씨한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 변호사가 이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는 허위사실 공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부인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내가 그 윤우진 씨가 변호사 선임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다라는 발언의 뜻이었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변호사를 소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임돼야만 소개됐다는 게 성립되는 건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하면서 그렇게 접촉자 체를 주선하는 것도 소개로 평가된다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이니까 허위사실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윤석열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단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김건희 씨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서 인터뷰하면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는 그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는요. 2022년 1월 17일자 세계일보가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 선대본부에서 고문으로 일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무속인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본부에서 하부 조직이 네트워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 전 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한 대로 1월 17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날 불교 뉴스 포럼 출범식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건진백사 전성배 씨에 대해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아니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는 같이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진실은 뭔가 하면은 훨씬 전이 언젠가부터 하면요, 2013년 경부터 만났고, 이제 쭉 부인과도 같이 부인의 소개로 만났고 쭉 관계를 유지해왔고 조언을 받아왔다. 그러니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하고 윤석열이 친하냐 아느냐는 굉장히 관심사항이었는데 허위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선거법상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3년을 때렸는데, 집행유예가 떨어지면은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고 자기가 당선된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는 채우지 못했지만 탄핵할 때까지 대통령을 다 하고 끝내버렸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심하고 3심을 해봐야 되는데 2심은 3개월 내에, 3심도 3개월 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발언에 대해서 바로 재판을 열어서 그때 윤석열을 대통령 취임하지 못하게 하지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됐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발언이 시끄럽다가 기소를 검토한 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무렵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해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다가 계엄을 하고 나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임기가 끝났기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2심, 3심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법원 판단 나온 걸로 보게 되면 3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선관위한테 받은 돈, 선거자금 397억 원인가요? 이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지금 국힘당의 재산은 한 1천억 정도로 된다는데, 이게 자기네 당사 건물에 빌렸으니까 보증금 등등인데, 이 돈을 내놓게 되면 사실상 당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직자들,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봉급쟁이거든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선거 자금은요, 각 당이 알아서 부풀립니다. 그래갖고 그거 받아가지고 당에 있는 직원들 봉급 주고 있거든요. 봉급을 못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퇴직금 내놔라 하고 소동이 붙을 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서 해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재명 사건입니다.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요,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방송 인터뷰에서. 또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과 압박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기 씨 측이 나중에 공개한 사진에 보니까 같이 찍은 것도 나왔고, 호주과 뉴질랜드 가서 찍은 사진도 나왔고,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한 공문서가 나왔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면 모를까, 이거 우리는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서 명백한 거짓말이 됐죠. 그게 2022년도에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할 때, 이때 졌었죠. 이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24년도에 나왔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재판, 6개월, 3개월 해야 되는데 1심 재판부가 질질 끌고 그 서강대학교 나온 판사는 중간에 사표 쓰고 나가서 시간 끌다가 나가고 재판 떨어지게 해서 질질 끌었죠. 그리고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게 나오면은 이재명은 당선되지는 않았지만은 집행유예 나오게 되면은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갈 겁니다. 예. 집행유예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죠. 항소를 해서 2심이 열렸는데 2심에서 다 무죄를 때렸어요. 아주 판단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25년 3월 달에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24년 11월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12.3 계엄을 해버리죠. 계엄하고 막 시끄러운 와중에 고법은 전부 무죄를 때렸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와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5년 5월 1일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 유죄를 줘라 라고 이거 파기를 합니다. 그러면 2심은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6월 18일 날 열겠다 그랬어요. 서울 고법이.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이죠. 그래서 헌법 제84조를 운운하면서 자기 해석 개헌하면서 재판 기일을 다음에 연기한다라고 하면서 언제 하지도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놓고 나서 이제 이 대법원을 작살내려고 대법관을 늘리고 뭐 사법개혁을 한다고 정청래 등 앞장서서 막 사법부를 절단을 내놨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법원이 윤석열 유죄를 때렸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도 지금 봐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재판을 재개할 걸로 보여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임 중이라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원이 안 하고 있죠. 이건 큰 잘못이죠. 그래서 법원을 해체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재집권하면은 모르겠지만 못한다면 재판을 열어서 당선 무효형 때리면은 그럼 민주당도 선거자금 400억인가 토해놔야 될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해체해야지. 근데 법원은 왜 그때 이렇게 자기네가 해석 개헌을 해갖고 연기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돼요. 그게 적법한 건지. 적법하지가 않잖아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거고. 그러니까 법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법부를 초토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을 박살내고 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건 별건으로 박살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추표용지 부족 사건으로 지금 딱 코너에 몰려있죠. 근데 검경학수부가 조사해보니까 수치 조작한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디가 얼마 엉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관위는 이제 과거 지방선거나 뭐 총선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선거 자금 쓴 거 다 토해놔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환수를 못했어요. 환수율이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한다고 할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직무유기죠. 뭐 자기는 처벌조항이 없어 그렇다고 하는데 왜 못 받아? 국민 세금인데. 선관위는 올공사태하고 이것 때문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 윤석열 이걸 유죄로 보겠다. 법은 좋아. 그러면 이재명도 제대로 판단해. 그리고 더 바라는 건 재임 중이라도 재판을 해. 비겁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검찰 특검에서 이걸 걸었으니까 특검도 니들 또 이거 이재명 것도 다시 하자고 떠들어야지.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한 이재명에 대한 판단도 하고, 이재명은 그 전에도 한번 지방선거 나왔을 때 선거법 위반 묘하게 빠져나갔죠. 묘하게 빠져나. 그때 참 대법관 누가 편들어줬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원은 이재명 지난번 재판 연기해준 거 책임 물어야 되고, 선관위 책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국힘 민주 법원 선관위 다 해체하고 새로 대한민국 정치판 짜보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